차 굉음 소리도 나고 뭔가 파편 같은 게 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신호위반을 해서 네. 지나가는 보행자, 횡단보도 걷는 보행자를 치워서 네. 보행자를 치고 나가서 또 마주오는 그 좌회전하는 그 페이스를 받는 바람에 경찰은 운전자가 평소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뇌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함께해 주실 네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자, 휴가객으로 붐비는 부산 해운대. 이게 그러니까 이 시속 100km로 달렸다는 네. 것이요. 300m 전방에서부터 시속 100km 정도로 질주를 했다 그래요. 예. 그 당시에 300m로 달리면서 두 대의 차량을 충격을 했어요. 저 좌측 측면을. 예. 그리고 그 이제 튕기는 방향이 하필이면 저 보행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네 사람을 덮쳤죠. 네 사람을 덮쳤고 그 중에 이제 불행하게도 진짜 세 분이 지금 사망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 직진하면서 마주오던 그 택시를 충격하면서 사람을 충격한 이후에도 직진을 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현재까지는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현재까지 이제 다각도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잠깐 정리할게요. 300m 전방에서 100km 속도로 그 질주를 했다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혹시 휴대폰 조작이라든지 다른 행동을 하다가 최초로 저 충격을 한 다음에 당황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서 이게 이어졌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통화내역 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뭐 현재 뭐 음주라든지 마약 성분은 간이 검사에서 예. 안 나타났다고 하지만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심장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한 그 경력이 있고, 스텐트 그다음에 수술은 당뇨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 많이 이제 지금 본인들이 그 여러 사람이 추정하는 건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질환. 이제 뇌전증 같은 환자들은 어느 한순간에 정신을 바로 잃는 그런 예.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그 운전 중에 이분이 정기적으로 그 약을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까먹거나 이제 그 건너뛰어 가지고 어떤 그런 발작 증세가 왔다면 이번 사건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뇌전증 말씀하셨는데 지금 뇌전증 약을 복용해 온 것은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확인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종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 붐기는 그 해운대에 100km 달립니까? 이게 뇌전증이 우리가 과거에는 간질로 알려져 있던 예. 병인데요. 이 뇌전증이 이제 그 증상으로 나타날 땐 크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발작이 있고 소발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발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질 발작이라고 할 때 이제 거품을 물거나 사지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근육이 수축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대발작이다 이렇게 부르고, 소발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 잠깐 나도 모르게 의식을 살짝 잃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할 동안에 잠깐의 시간 1, 2초만 해도 그 사이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또 한 면에서는 이제 혹시 기면증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기면증이라는 건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잠이 드는 현상을 우리가 기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수면장애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뇌질환하고는 약간 또 다른 질환이에요. 이 양쪽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서는 뇌전증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 사건 말고도 경찰에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련한 3번의 교통사고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걸 보면 아마도 이번에도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추측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자체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현재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약도 기억
예. 약은 뇌전증이라 먹었는데 그래도 그런 기억은 다 하는데. 아니, 이제 약은 이분- 먹었는데요. 그날은 그 뇌전증 약을 안 안 먹었다 먹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3번 정도의 사고가 사실은 보니까 만만치 심상치 않은 사고였어요. 기존에 났던 게 뭐냐면 보행자 보도 위로 차가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또 이게 자체 보험 처리를 하게 해준 게 이게 또 이제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신고가 안 됐던 거예요. 미신고 보험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력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이게 그런 경우에 그 어떤 심각한 보행자를 덮쳐가지고 차가 갈 정도 됐다면 이게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 등록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번 사건 계기로 운전면허 체계 한번 점검 분명히 맞아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 아까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청자들이 폭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행자 통로로 걸어가신 분이나 운전하던 분들 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속 100km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질주라는 걸. 그럼 만약에 이 뇌전증이 운전하기 힘들 정도라면 의사의 소견을 붙여서 면허를 취소하든 정지하든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어도 또 본인들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결국 그걸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분의 처벌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건 가정입니다만 뇌전증 때문에 본인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신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도 이분이 뇌전증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본인이 그 과거의 3번의 전례를 봐서라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과실을 인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내도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버리면 사실 일반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막상 나고 나니까 희생자의 면면을 보면서 더 국민들이 그게 참 가슴이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부천에서 그 홀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 대학 입학은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맞이하고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모자지간에 부산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2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이제 여중생 한 사람이 또 사망을 했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여중생까지 이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운전면허 체계를 관리 못 해갖고 100주대나 이제 폭탄이 날아다닌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거, 적성 검사 같은 것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성 검사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적성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뭔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상 해야 되는 것처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죠, 이거. 네. 네. 근데 사실상 아까 백성문 변호사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런 예를 들어서 진단이 뇌전증이라는 진단이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말 원스톱처럼 딱 시스템이 돼서 그 사람한테는 면허 취득 자체가 안 돼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그 병원마다 그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고서는 본인이 만약에 감추게 됐을 경우에 그 면허 취득도 되고 운전대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살인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이제 이 당뇨라든지 심장 질환 네. 이런 것들은 뭐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원인은 될 수가 없겠죠.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약을 복용했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뇌 질환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요. 진짜 면허 측에는 확실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수년 전에요 경찰에서 도로안전협회하고 의료보험공단이 예. 서로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이런 환자들 이걸 좀 공유하기로 그 건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산되는 예. 바람에 사실 도로안전협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런 뇌전증을 앓는다든지 뇌질환 앓는 사람들은 진료 기록이 좀 나와줘가지고 연계가 돼야 돼요. 이제는 좀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뇌 질환이라든지 예. 혹은 이제 마약 상습 이 복용자라든지 정신 질환이라든지 예, 예. 이런 쪽은 좀 많이 좀 걸러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인권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거기에 대한 균형점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